네, 그러면 이번엔 그 GDP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해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GDP란 무엇인가? 예, 여하튼 GDP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제가 항상 화폐란 무엇인가, 네. 그 다음에 GDP란 무엇인가. 자꾸 어려운 화두를 던지셔가지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사실 정의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죠. 이런 예, 것들에 그래서 대해서. 원래 기초는 어려워요. 예. 뭐든지 그래서 기초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GDP를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우선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GDP는.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그죠? 네. 1년. 뭐 3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사용되는 게 3개월하고 1년 GDP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프로 개념이에요. 스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GDP는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MV는 PT라는 말 중에 시간이 가지 않으면 GDP는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예. 시점까지의 이 어떤 총량을 예. 계산해야 되는 거고 1년까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0인 거죠. 제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MV는 PT 화폐 교환 방정식이 사실은 밀턴 프리드만은 우변을 GDP라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일정 시점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GDP는.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기간이 없으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강의할 적에 출제 문제를 한번 봤어요. 애들 취업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 네. 공무원 시험 문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GDP가 뭐 100조일 때 아니면 100억일 때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현 시점은 제로니까. 그렇죠. 제로니까. 그 교수가 GDP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기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 자체도 GDP 모른다는 거예요. GDP를 계산하고 돈과의 관계를 계산하는 게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 출제한 사람은 화폐 유통 속도 일정하다 말을 하는 것 자체도 GDP를 나는 모르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고. 전제가 틀린 거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그 세 가지 중에 네. 한 나라에서 생산돼요. 특정 국가. 아. 예. 하나의 국가. 예,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밖에서 한 거는 GDP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업이 애플이 중국에서 암만 돈을 많이 벌고 매출 일으켜도 그것은 중국 GDP라고. 중국 GDP로 잡히는 거죠.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 예, 매출액만 애플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미국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라에서 돼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최종 생산물의 그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시장 가격이란 뭐냐는 거예요.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판매 가격을 이제 시장 그렇죠. 가격이라고 시장 이해하는 가격이 거죠. 판매 가격으로 보면 네. 시장 가격이 우리 지금 백화점에 가면 중국산 TV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TV라는 기능은 똑같아. 그죠? 근데 요즘 보니까 품질이 중국산이 좋아져갖고 별 문제 없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반값이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중국 GDP와 한국 GDP에 이제 아까 문제가 생긴 가격이란 무엇이냐가 문제가 생기는 GDP를 비교할 때. 그렇죠. 그럼 한쪽은 거품이 있는 거야. 그죠? 한쪽은 거품이 없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래서 GDP를 국가 간에 비교할 적에 그것도 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예. 판매 가격이 예. GDP를 계산하는 그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혹자는 뭐 환율을 가지고 조정한다 하는데 그러면 환율이 그걸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부분이거든요.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주택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갔다 오신 분, 오래 계시던 분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그 정도 우리나라 10억 정도면 그냥 저택이래요. 예. 예? 저택인데 그거는 10억도 안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가면 그냥 저택이 아니라 거의 뭐 엄청난 그 화주택이래요. 10억이면. 네. 그러니까 뭐냐, 주택이라는 그 가격이란 뭐냐에 제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를 국가 간에 비교할 때에 우리가 좀 알고 비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GDP가 생산되는 과정이 단계가 많아요. 네. 그러면 단계가 복잡할수록 GDP는 거품이 생겨요. 그렇죠. 각 단계마다 그 부가가치 총합이니까. 예, 총합이 자꾸 나오니까. 예, 예. 부가가치가 단계마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통구조가 복잡해버리면, 우리가 농촌의 농산물이 대표적인 예인데, 요즘 그 계란값 엄청 비싸요. 예. 그게 돈을 많이 풀어서 올랐습니까? 아니면 그 AI라 내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공급이 안 되죠. 예. 그러다가 유통 마진 붙여야 돼. 예. 그죠? 단계별로 다 붙여야 되니까. 유통 마진 더 붙여. 예? 그 핑계로. 예? 10% 남기다가 AI 핑계로 내가 2% 남긴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단계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나라는 GDP는 커지는데 아까 가치는 그러니까 농부가 만들어내는 농부가 마진이 줄어들고 또 그걸 여러 곳에서 나눠 먹으면 다 조금씩 대라 뜯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대라 뜯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DP를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문제점을 여기에 지적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단계별로 이제 문제점을 또 지적할게요. 자, 처음에는 일정 기간이라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GDP는 제로다. 네. 예? 그래서 기간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GDP와 화폐의 관계를 가지고 화폐 유통 속도가 나오는데, 그 화폐 유통 속도는 돈을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둔화된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유통 속도가요? 예. 얼핏 들어서는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아니죠. 왜냐하면 GDP가 더군다나 증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화폐 유통 속도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냥 그대로니까. 생산활동을 부정해버리니까. GDP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는 생산활동을 부정해버리는 거거든. 네. 돈을 공급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너네들 올 수도비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없는 거예요. 네. 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폐 유통 속도도 현저하게 둔화돼요.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되는 건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까지 하면 너무 아까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예. 제가 이제 책을 내면 그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화폐가 무엇인가를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종이 화폐를 가지고 단순한 종이 화폐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저보고 왜 여기 오렇게 했어요? 네? 저보고 여기 왜 오렇게 했어요? 돈 벌라고, 그죠? 돈 벌라고? 궁극적으로. 예, 그죠? 예. 돈 벌어가 뭐 하려고? 비행기도 사고 싶고, 제가요. 너무 집도 좀 센데. 그럴듯한 거, 예? 네. 네, 그럴듯한 거 하나 사고 싶고, 그죠? 예. 차도 아까 최소한대로 방탄된 차 하나 사고 싶고. 아니, 제가 뭐 마피아도 아닌데 네, 방탄차까지 여하튼 뭐, 여하튼 인간의 욕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야. 그렇죠. 화폐가 인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GDP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소비 욕구가 있으면 생산자는 이용 극대화를 추구하잖아. 생산자는 반드시 생산하게 돼 있다. 네. 그렇다면 화폐의 역할이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면 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에 기여도가 높은 기능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기, 이 MV는 PT를 하는 이 시기 말이 안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제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개변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GDP 이론이라고 하면서도, 예? 네. 이 밀턴 프리드만은 이 PT를 GDP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GDP는 기간인데 시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웃기고, 그렇죠. 시점에서는 모든 게 제로라고 제로인데. 봐야 되니까. 아무것도 생산 안 된다고 현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방정식을 기본으로 어떤 거시경제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요새 이제 금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금리 얘기를 하는데 예상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잖아. 그 때문에 금리 올릴 거라 했거든. 저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예상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상 물가 상승률. 예, 기대 인플레이션은 같은 얘기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물가만 올라. 네. 그러면 원래 돈 많이 뿌렸잖아요, 그죠? 네. 한 30% 뿌렸어. 2000년 4월 이후에. 예. 그러면 물가 30% 올라야 돼. 이 이론에 하면. 그럼 원래 금리가 얼마가 올라야 되나? 30%까지 올라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 이론에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게. 그런데도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제가 금리 얘기를 하고 예, 싶은 금리. 거예요. 예. 물가가 오르면 금리 오른다고 얘기를 해 지금 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99%야. 네. 돈 많이 벌어지면 슈퍼 인플레이션 내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러면 양쪽하나. 물가가 30% 정도 오른다는 거예요. 돈을 30% 벌었으니까. 네. 그럼 금리가 30% 올라야 돼. 이 이론에 의하면. 이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그럼 금리 이론이 틀리느냐? 아니면 이 이론이 틀리느냐는 거죠. 그죠? 네. 어려운데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근데 금리는 지금 다 2, 3%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 그렇죠. 지금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지금 1.6% 정도? 그거 가지고도 시장은 지금 발작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들 이 이론을 지목하는 사람은 얘기하면 30% 올라야 돼. 물가가. 그럼 금리도 30% 올라야 돼.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대공황이 와. 그렇죠. 금리 30% 오르면 한국 부동산 초토화 돼요.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네. 지금 현대화폐 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MMT가 나오는 거 네, 아닌가요? 네. 무조건 찍어도 걱정하지 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뭐 그거하고는 뭐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조금 견해가 틀려요. 일본 경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돈이 그쪽을 가지 못했다. 갈 이유가 없었다. 가도 별 볼 일 없겠다 싶어서 안 간 거예요. 풀린 돈이. 근데 원래처럼 갔잖아요. 그쵸? 원자재 시장을 갔단 말이야. 네. 그때는, 이거 가면 돈 좀 되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러니까 돈의 양도 물론 그런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와 맞춰서 그 환경, 시장 환경. 그렇죠. 환경이 돼야죠. 돈이 될 만한 어떤 환경이 무엇인가가 만들어져야 있는가, 예. 돈벌이가 있는가에 따라서 예. 예, 달라진다. 그렇지. 환경이 돼주느냐는 거죠. 그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맨날 그 불만이 경제학 교수들만큼 암기 선수가 없어요. 아, 암기.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론에도 안 맞거든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공급이론이잖아요. 수요 공급이론에서. 네. 그럼 공급이론도 안 맞아.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모순이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개인적 이론에 의하면 돈을 풀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GDP가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니 GDP 성장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 이론하고도 안 맞아. 이 이론이. 자, 그러면 이것을 참 그래서 암기 선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경제학은 이해 과목이라고 해요. 본인은 계속 암기해요. 네. 학자들은. 그러니까
참 이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아까 받아들이라고 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여담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목조목 제가 이제 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GDP에 함정이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보고 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우리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 보고 많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예. 그 투자를 하자. 막 이를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함정들이 있다 이거잖아요. 예, 예. 그 함정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도 많지만 그건 자주 인용된다는 뜻이고 네. 탈이 많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함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매출액은 기업에 반영된다 하는 얘기 들었으니까 더 이상 그래서 정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네.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렇죠. 지금도 벌써 중국에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밸류 체인이 베트남이나 예, 인도 예. 쪽으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죠. 지금 애플도 그 아이폰 12라 합니까? 그걸 인도에서 10% 정도 거기서 생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기업들이 핵심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중용 부품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경험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흔히들 그 외환보유고 얘기하잖아요. 중국 외환보유고는 3조 달러가 많이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국적 기업이 그 벌었다가 나온 돈이야, 그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국 정부 혹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 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돈 가지고 있는 게 고객 예금도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있는 돈을 그 외환보유고에 전부 합산을 시키니까. 그렇죠. 은행에 우리가 예금하면 실질로 은행 돈이 아니잖아. 그건 예금자도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있지만 기업도 있지만 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보유가 많다. 중국산 수출하면 옳게 팔리는 게 있겠어요? 예, 이 친구들이 다 벌어가고 외환보유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 예금이 누구 돈이냐? 이거 똑같은 얘기야. 미국 돈이고 독일 돈이고 일본 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외환보유고가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GDP는 알고 외환보유고의 속성을 알고 또 그 어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 금리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외환보유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합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제 지금 G2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부가 쌓이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기축 통화로 이 위안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도 사실 있었죠. 물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패로 부분을 보이지만. 주로 하는 기초 근거가 GDP 성장률이고 GDP 규모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스위스가 일으키는 일련의 GDP가 매년 새로 발생된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가 하나씩 생기는 거니까 중국에는 계산상으로는. 그러니까 GDP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GDP를 뜯어놓고 들어가 보니 거기에 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간접적인 것까지 하면 절반 정도가 다른 나라 기업들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제 옮기기 시작하고 있어. 애플도 중국어 정도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 똑같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바이든 정부도 또 뭐 중국과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투비와 나투비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갈등은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건 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공화당 정부가 서든 중국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중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GDP를 가지고 아까 얘기하는 거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거는 너무 침소봉대한 논리다.
중국 GDP를 너무 과장해버렸다 이거야. 대단한 것처럼. 사실은 대단하지 않는데. 네. 지금 사실 일본 국민들이 생산한 그 GMP 개념이나 아까 GDP나 GMP에 들어가지 않는 그 있잖아 금융소득 그죠? 네. 그까지 합하면 중국보다 크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경제 성장과 GDP 성장률은 뭐 거의 0.1%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플레이션 국가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그 질적인 면을 따지고 그렇죠. 보면 돈은 일본이 더 잘 번다. 그렇죠. 지금 뭐잘 벌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고 일본 기업도 미국 가 있어요. 또 미국 기업 중국 가 있고 그 대신 일본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워낙 뭐 제조업 강국이고 그 들어가가 뭐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는 많이 안 들어가 있다. 예, 들어가봐야 뭐 얻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워낙 뭐 세계 제일의 제조업 국가인데 그 들어가가 경쟁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GDP는 우리가 중국은 50%는 외국 기업들이 발생시키는 거라고 이렇게 산출할 수 있지만 일본의 GDP 성장률은 거의 일본 기업들에 의해서 그렇죠. 발생이 되는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가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이니까 돈은 들어오고. 예, 일본 기업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경제 위기에도 항상 엔화가 강세를 띄우는 요인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를 하니까 그 나라가 엉망이면 그러니까 중국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축 통화를 조건도 안 갖춰놓고 한다 하면 돈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예? 조건을 갖춰놓고 아까 기축 통화가 돼야지. 조건은 완전 10%도 안 갖춰놓고 GDP 성장률 너무 다른 기업에 다른 국가 기업에 네. 그 득택에. 근데 그 하나 질문이 있는 게 그 소장님이 지금 이제 중국 GDP의 그 한 50% 정도는 그렇게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것일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어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 제가 그냥 감각적인 수치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안 교수님이 중국 전문가들하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분한테 구체적으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번 물어보면 저보다는 네. 훨씬 그 현실에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이제 50%라고 이렇게 예. 그 편의상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고 예. 하여튼 상당 부분이 예. 그런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GDP일 것이다. 예.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GDP를 보고 이 나라는 경제 성장이 엄청 크게 빨라지는 나라야. 돈을 많이 벌는 나라야.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소득도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단순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력이 증가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다 함정일 수 있다. 예. 더 따져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많지요. 이 정도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